여러분, 올해 월급 올랐나요? 최저임금이 2.9% 올랐습니다. 물가는 그래도 조금 잡혔습니다. 취업은 했습니다. 근데 통장이 왜 더 비어갈 것 같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에 직장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정확히 5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가 전부 다 올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실수령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명목 월급이 그대로여도요. 심지어 조금 올라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폭탄, 세금 역차별, AI 구조조정 압박이라는 5가지가 올해 처음으로 완전히 동시에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오중 압박은 열심히 일할수록 더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2026년부터 세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은요,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근로소득으로만 먹고 사는 직장인만 5군데서 동시에 뜯기고 있어요. 오늘 이 구조를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 국민연금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5.5%포인트 인상인데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죠? 월 3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본인 부담이 7,500원 늘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 동안 매년 5.5%포인트씩 올려서 최종 13%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9%에서 13%면 4%포인트 인상입니다. 월 3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2033년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6만원이 더 나갑니다. 8년이면 뭔 이야기 같죠? 지금 30대 직장인이라면 40대 중반까지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봐야 합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더 내는 만큼 더 받는다.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43%란 평균 소득자가 40년 꽉 채워 납입했을 때 받는 금액이 평균 소득의 43%라는 뜻입니다. 현실은요, 가입 기간이 20년도 안 되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경력 단절, 이직 공백, 취업 준비 기간 40년 꽉 채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 내고 덜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멍,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직장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인상입니다. 월 300만원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약 3,500원부터 4,000원이 더 나갑니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37%에서 1.55%로요. 이것까지 합하면 월 5,000원 이상 추가 부담입니다. 잠깐 합산해 볼게요. 월 3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2026년에 새로 늘어난 4대 보험 부담만 이미 월 12,00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숫자고요. 국민연금은 8년간 계속 올라갑니다. 10년 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과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실수령액은 월 4만원 이상 줄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5.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한 번에 팍 올리면 난리가 나니까요. 조금씩 그래서 못 느낍니다. 냄비 속 개구리입니다.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데 뛰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다음 달 월급 명세서를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작년보다 공제 금액이 올라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구멍,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폭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있으면 별도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2024년부터 대폭 강화됐고 2026년 현재도 계속 적용 중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님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2천만원이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소득에는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예금 2억 원에 이자 5.5%짜리 하나 갖고 계시면요, 이자 소득만 연간 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70만원이면 연 840만원, 합산하면 이미 1,940만원으로 기준에 거의 닿습니다. 작은 아파트 전세 내놓거나 주식 배당 조금만 받아도 2천만원 초과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31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요. 탈락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은퇴 부모님이라면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내냐고요? 현실에서는 자녀, 즉 직장인 자녀가 부담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전엔 무료였던 게 갑자기 월 20만원이 된 겁니다. 직장인 자녀 입장에서는 내 보험료도 오르고 부모님 보험료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2026년 부모님 곁에 있어드리는 것에 비용이 올랐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처음엔 가족 부양을 지원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역으로 직장인에게 추가 부담이 됐습니다. 네 번째 구멍, 이게 가장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분립과세와 근로소득 역차별입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립과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면 14%, 2천만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면 25%부터 30%까지. 이제 근로소득과 비교해 볼게요. 월급으로 같은 금액을 번다고 가정합시다. 연소득 5천만 원이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35% 구간이 적용됩니다. 배당으로 5천만 원을 벌면 분리과세로 25%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다릅니다.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근로소득 5억 원이면 세율 45%, 배당소득 5억 원이면 25%에서 30%, 15%에서 20%포인트 차이입니다. 5억 원 기준으로 배당소득자가 세금을 매년 7,500만 원에서 1억 원 더 아끼는 겁니다. 근로소득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회피가 안 됩니다. 원천징수로 월급에서 미리 다 뜯기거든요. 자본소득은요,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나누면 소득이 분산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에 넣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 다양한 구조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요, 월급이 2천만 원이면 그냥 2천만 원 소득자입니다. 어디에도 숨길 수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 가장 걷기 쉬운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게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고를 때 도망 못 가는 것부터 잡습니다. 국가의 세금 사냥꾼은 원천징수라는 올가미를 직장인 목에 걸어놨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매달 자동으로 뜯깁니다. 반면 자본소득은 토끼처럼 이리저리 뜹니다. 세금을 피할 구멍이 많습니다. 이게 2026년 세금 구조의 본질입니다. 다섯 번째 구멍. 이건 조금 다른 종류의 압박입니다. AI가 직장인의 월급 협상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최고 책임자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발언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모든 화이트 칼라 업무가 자동화 가능해질 것이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6년 초 AI 관련 구조 조정으로 2만 2천 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떤 직무가 위험하냐고요?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회계 처리, 마케팅 콘텐츠 제작, 고객 응대, 코드 작성, 이게 다 화이트 칼라 직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하나씩 침투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 직장을 없애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월급 협상력을 직접 깎습니다. 이 업무를 AI어로 대체할 수 있는데 왜 더 줘야 하죠? 회사 입장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5년 전 잘하는 직원에게 연봉을 20% 올려줘야 했습니다. 안 올려주면 이직하니까요. 지금은요, AI 툴을 도입했더니 한 명이 2명 몫을 합니다. 이게 직원 입장에서는 더 일하면서 덜 받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더 일하는데 월급은 그대로거나 심지어 팀원이 줄어 내 몫의 일이 늘어나는 거죠. 이건 월급 명세서에는 안 보이는 압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처분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다섯 번째 구멍입니다. 자, 이제 합산해 봅시다. 월 300만 원 직장인 기준 2026년 추가 부담을 계산하면 국민연금 인상분 월 7,500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월 4,500원, 장기요양보험 인상분 월 2,000원, 피부양자 탈락 시 부모님 보험료 간접 부담 월 10만 원 이상. 여기에 세금 역차별로 인해 배당 소득자와의 실질 소득 격차는 매년 벌어집니다. AI 협상력 약화로 내년 연봉 인상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월 2만 원 이상, 부모님 부담까지 포함하면 월 12만 원 이상이 2025년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왜 하필 2026년에 동시에 터졌냐고요?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 때문에 50년 된 묵은 숙제를 드디어 건드린 것이고, 건강보험은 코로나 이후 적립금이 쪼그라들어서 3년 만에 올린 것이고, 피부양자 제도는 고령화로 부양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속 불가능해진 것이고, 세금 역차별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투자자 친화 정책을 편 것이고, AI는 글로벌 기술 흐름이라 정책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전부 직장인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답답하시죠? 국가 정책이 이러면 개인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사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이 구조 안에서 최대한 덜 맞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인상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이 20%면 최대 18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보험료로 빠져나간 돈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깝다면 예금 계좌를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탈락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것보다 탈락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역할로 자신을 포지셔닝하세요. AI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하지만 판단, 관계, 기획, 창의성은 아직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AI를 잘 쓰는 사람은 AI가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팀 전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협상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만드는 겁니다. 넷째,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국가가 근로소득에 가장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라면 자본소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배당주 투자, 임대 수입, 부업 수입, 이것들이 당장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건 2026년의 세금 구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026년 직장인 실수령액 5중 압박. 하나, 국민연금 8년 인상 로드맵. 둘, 건강보험료 3년 만에 인상. 셋, 부모님 피부양자 탈락 폭탄. 넷,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금 역차별. 다섯, AI로 인한 월급 협상력 약화. 이 5개가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보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있으면 더 잘못된 겁니다.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중 압박 중에 가장 억울한 게 뭔가요? 댓글에 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쓰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파헤쳐드릴 예정입니다. 이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